3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에서 도이치뱅크에 대한 우려가 나왔죠. CBDS 프리미엄을 급하게 치솟으면서 전반적인 리스크가 확산되는 거 아니야? 도이치뱅크는 전 세계 글로벌 거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가상자산과 절대 무관하지가 않죠. 문명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한가운데 들어와 있고요. 이제 대량 생산 체제와 절대 무관하지 않고 금리를 급하게 올렸다는 부분, 그로 인해 그동안 10년 동안의 저금리, 그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은 굉장히 급하게 힘들어져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 가운데 급하게 금리를 또 끌어올렸더니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함께 가계와 기업들이 흔들어지니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채권의 시대가 끝나간다. 즉, 채권이 뭐죠? 빚입니다. 빚. 빚을 끌어올려서 내 2년 동안의 소득과 자산 또는 10년치, 30년치, 50년치 빚을 끌어와서 미친 듯이 발전을 시켜왔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미친 듯이 대량 생산을 해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고용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축소가 되며 결국 이 에너지의 파동을 가상자산으로 보내는 일련의 과정에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일어나는 이런 금융기관들의 실금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선행지표입니다. 올해는 아니다. 뭐다? 2024년 진짜 큰 폭풍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야 가상자산이 또한 열리는 거고요. 거대 과거 시스템이 부셔지고 새로운 판때기가 나오는 것이며 우리는 이 부분을 미리 선점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항상 키워야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정보 그리고 과거의 정보를 항상 연결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시나리오 1과 2를 점검해 보시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3,670만 원. 이미 이 기간 동안 1년, 약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모을 기회를 줬어요. 자, 지금도 떨어질 때마다 모았다면 지금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닥에서 이미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라. 비트코인은 큰 그림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가격대는 너무나 싼 위치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건 이렇게 지루한 횡보 기간 동안 약 2년에 가까운 매집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나리오 1과 1에 적용해서 반드시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은 심지어 아직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다. 이와 맞물려서 알트의 장세가 지지부진하다. 이 말은 즉 매입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 얘 또한 2년 가까이 매입할 시간을 전해줬었죠. 이 이전에도 있었고요. 지금 또한 매입할 기회를 아직도 주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XRP는 계속 주고 있죠. 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어요. 크게 500원, 600원, 1000원 밑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다. 장기간 동안. 그리고 10년을 모을 기간을 주고 올라가는 거는 고작 몇 개월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방송을 보셨다면 XRP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다들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소송? 지금 글로벌 거대 주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밑판과 큰 판, 이 그림을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했다면 소송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자, 그 다음 디센트럴랜드 마나의 가격 또한 789원. 자, 가격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큰 그림에서 지금은 자, 이때는 지나간 기회예요. 지금은 매집 기회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메타버스에 얘 또한 큰 영향을 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 다음 이더리움 클래식 마찬가지죠.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한눈에 거대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지나갔어요.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을 때 모아가셔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파일코인도 마찬가지죠. 얘는 진짜 완전히 바닥에서 최저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모을 기회를 계속 준다는 거죠. 이 시기가 도래하면 앞으로 다음 시기의 중요한 섹터의 역할을 담당한 놈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해요. 각 섹터의 1등을 의미하는 말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G캐시도 바닥에서 빡빡 기우고 있죠. 모든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죠. 제로놀리지, 영지식 기술, 투명과 방패. 그 부분에서 대체가 불가능하게끔 설계를 시켜놓고 얘를 적용시켜 나갈 겁니다. 모든 CBDC에 얘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 수준에 있다. 자, 시나리오 1과 2를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신 없으면 시나리오 2로 가셔도 돼요. 하드웨어 월렛에 그냥 지금부터 쌓아놓고 기다리세요. 여기서 곱하기 몇 배가 붙을지. 최소 큰 그림에서 시가총액이 1000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때 얘 또한 몇 배를 갈지 저는 그 그림을 이미 그려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전체 1조 달러. 그게 의미하는 바 곱하기 1000이 시장이 커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도이치뱅크의 리스크와 함께 실리콘밸리뱅크, 그 다음에 CS. 자, 얘네들의 리스크는 뭐였죠? 그동안 엄청난 대량 생산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채권이 뭐죠? 다시 한번. 채권은 내 소득을, 내 자산을 담보로 빚을 끌어와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도 하고요. 주식과 부동산도 사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규모, 거대 생산 인프라를 갖고 와서 그리고 장치와 인력을 뽑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생산을 해서 그리고 그게 소비. 이 세금을 가지고 정부는 바로 또 지출을 해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구를 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구가 많이 아파요. 그 부분이 절대 따로 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주와 5G와 이런 4차 산업,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변해가는 그 제도와 법과 기술이 우리는 눈앞에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술과 법이 채택이 되고 사용되기 전에 이걸 선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사용했을 때는 이미 가격은 달나라에 가 있다. 자, 호라이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또한 CBDC에 적용될 영지식 기술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죠. 자, 얘는 또 확장성까지 있죠. 자, 여기 중요한 건 바닥에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가 않았죠. 단순히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면, 진짜 적용된다면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의 본격적인 전환점에 이르겠죠. 그리고 이들은 이미 100배 이상 상승을 해서 개인들은 들어올 겁니다. 아니면 50배 상승했을 때 또 팔고 빠지고 끊임없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미 삼성전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 아마존 2000배 수익의 이상이 나왔죠. 여기에 장기간 동행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지 그 부분을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간밤 도이치뱅크 이슈가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증시와 채권과 이런 시장을 뒤덮었는데요. 미국 증시는 장 막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주가 급락하였지만 미국 주가지 선물과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채권한 건등락의 경고. 자, 그러면서 그 연장선에서 미국은행 예금이 급감하고 있다. 1년 내 최대폭이다. 실리콘밸리 파산 자금 시장 대혼란. 중소형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빼서 대형 은행들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미 국채 단기물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다. 자, 이에 대해 채권락, 건들락은 연준 곧 큰 폭으로 금리 내린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곧은 아니다. 이유는 기득권이 아직은 터트릴 마음이 없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자금을 예치했죠. 거대 은행들이 더불어서 현재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언제다? 2024년 기준점이다.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금리를 유지시키겠죠. 그 다음 시스템 리스크로 번져나가면 금리가 인하될 겁니다. 이때 굉장히 위험 시그널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파동이 들이닥치겠죠. 다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실시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과연 가상자산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우리는 이미 미래를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건들락은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약 30% 정도는 틀릴 수가 있다라고 지금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시 30% 정도는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
시차가 발생하겠죠. 자,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이치뱅크 우려딛고 반등, 중국 리스크 지우는 애플, 1600달러대 회복,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도이치뱅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3.37, 그리고 2년물이 3.76, 3년물이 3.57, 5년물이 3.40, 30년물이 3.64. 자, 3.5%대 크게 밑으로 내려왔죠. 자, 3.42에서 3.25까지 나왔다가 조금 반등했어요. 자, 국채금리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로 봐도 쭉 내려가고 있죠. 1년치로 보면 내려가는 폭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국채금리가 더 내려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간다면 시장에 어떠한 바람이 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현재 채권 금리와 함께 미국의 채권 금리보다 10년물, 2년물, 3년물, 5년물, 30년물보다 미국 기준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자, 그리고 단기물과 장기물의 기준 2년에 3.76, 10년 3.37. 얘가 시장금리의 기준입니다. 장기물. 얘는 단기물의 기준이죠. 미국 페드의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미국 기준금리 5%. 자, 중요한 건 미국 기준금리보다 다 낮아요. 첫 번째로 미국 채권물 시장금리가, 더불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은행은 장사를 하면 역마진이 나요. 그러니 수도꼭지를 잠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 10년에 넘는 기간 동안 연준은 저금리 정책을 실시해왔죠. 그랬더니 은행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물가 폭등을 이유로 물가 폭등 또한 공급망에 바로 이슈가 생겼죠. 코로나는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다만 방송이다 보니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한계치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잠겼죠. 공급망이. 그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유에 대한 감상과 함께. 이 세 가지는 다 고래가 저는 만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물가가 급등했더니 연준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급하게 너무 올리다 보니 이제 기업들과 가게들이 파산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산, 부동산 시장에 현재 균열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와 맞물린 그런 시스템 리스크로 번져나갈 우려가 있겠죠. 그렇죠? 가게도 기업도 자산을 담보로 돈을 끌어오기도 하죠. 소득을 담보로 끌어오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자산 시장이 균열이 나게 되면, 주식 시장이 또한 폭락이 나오게 되면 이게 다 전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권의 리스크와 금융권의 리스크와 금융위기와 가상자산은 절대 따로 놀지 않는 겁니다. 에너지의 거대 파동을 어제 방송에서 보셨죠? 전 세계의 주인장이 누군지, 달러의 주인이 지난 100여 년간 누구였는지, 그 이전에 유럽의 주인장은 누구였는지 이미 같은 뿌리에 있다. 그들이 거대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읽느냐 읽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지에서 부자로 가느냐, 부자에서 그지로 추락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또한 명심하시고, 서울경제의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에 나온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도이치뱅크의 묻지마 흔들기, 채권왕 건들락의 침체 적색 경고, 장단기 금리의 역전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다 낮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었죠. 진짜는 2024년 기준점입니다. 조금 땡겨줄 수도, 조금 뒤로 갈 수도. 도이치뱅크의 묻지마 흔들기. 자, 그러면서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1.34에서 2.03으로 2.2포인트 급등하였다. 자, 유동성 비율 142%. 숄츠 독일 총리 문제없다. 도이치뱅크는 독일 최대 상업은행입니다. 도이치뱅크도 국제결제은행에 꼽은 40대 글로벌 시스템의 중요한 은행에 속합니다. 특히 크레딧 스위스보다 중요도가 높은데요. 골드만삭스와 BNP 파리바, 바클레이스와 동급으로 도이치뱅크보다 윗등급은 JP모건 체이스, HSBC,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4곳뿐입니다. 자, 이 윗등급과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바클레이스. 어제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과 전 세계 거대 금융권의 뿌리는 같다. 이들이 만드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이해를 했다면
그 부분에 확신이 생긴다면 내가 지금 취해야 될 시츄에이션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반드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월가에서는 도이치뱅크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여신이 많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도이치뱅크의 CDS 급등은 특이하지만 따지고 보면 유럽 은행들 대부분이 오름세이기는 하다. 유럽에서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자, 유럽은 얘기하자면 길죠.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언급을 드렸어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 12년 유럽발 재정위기가 나왔었죠. 유럽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재정, 고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재정 정책을 펼치기가 많지가 않죠. 통화 정책 또한 갈 때까지 와 있어요. 마이너스 심지어 금리가 언급되고 있죠. 여기서 확장됐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럽 펀더멘탈 은행들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 와중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이자 전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겠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과연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미디어에서 미친 듯이 쏟아나오는 뉴스를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우리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시티은행에선 비이성적 시장이 더 큰 문제 만들 수 있어서 더 지켜봐야. 상업용 부동산 좋지 않지 하면 은행도 위기이다. 자, 그러면서 도이치뱅크 흔들렸지만 세인트루이스의 여는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가 한 말.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 인사로 꼽히고 있죠. 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유럽은 불났지만 매파 블러드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다. 자,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말했지만 2024년 기준점이다. 자, 금리 인상 중단. 자, 그 다음 이어지겠죠. 그 다음 리스크가 확장될 때 그들의 의도는 또다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위험은 왜 전이되는가? 전이될 수밖에 없게끔 지난 100여 년 이상 설계가 되어 왔습니다. 길게 말하면 수백 년간. 자, 이 100년이 넘는 그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스위프트 2.0, 웹3, 리플 네트워크, 그리고 리플과 금융기관들과 중앙은행들과 거대 송금, 그리고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그리고 카드 결제망, 국제 카드 결제망과 이들이 함께 새로운 망을 깔아 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메시지 방식이 아니라 ISO 20021을 기반으로 한 자금을 보내게 되면 즉시 따라 가치가 이동하게 되는 그 시스템. 자,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들만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2008년도 자, 비트코인 블록체인 얘의 사용이 아니라 발전된 2012년 프라이빗 블록체인 XRP 레처를 통해서 XRP 사설원장을 통해서 CBDC가 확장하게 되고 상호 운영성과 금융 포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설계가 되고 그 도입이 계속 땡겨오고 있습니다. 자, 리플랩스의 대표인 모니카 롱, SEC 소송이 낙관적이다. 연내 판결 날 듯하다. XRP 고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자, 모니카 롱이 최근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SEC와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팩트와 법은 리플의 편이다. 올해 안에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낙관한다. 소송은 큰 그림에서 지나간다. 소송으로 인해 흔들거릴 수도 있겠죠. 그럼 매직 기회이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면 좋겠죠. 중요한 건 어제 방송을 보셨다면 소송은 지나가신다는 부분을,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도 크립토 윈터, 자, 크립토 겨울이 가상자산 제도와의 적기, 암호화폐 규제,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투기 민당정 간담회. 자, 크립토 윈터가 가상자산 제도와의 적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이런 제도화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디지털 자산위원회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 리플과 SEC 소송이 이보다 먼저 나오겠죠. 그 규격이 나와야 대한민국 또한 그거에 맞춰서 나갈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를 통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나스닥 2분기까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 2분기까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시작한다. 계속해서 제도화에 대한 부분 또한 이게 나와야 이게 같이 흘러나오겠죠. 2분기 4, 5, 6.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이 현재 움직임. 자, 어떻게 될지 가상제도의 원년. 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